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번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미리 나눠준 방대한 분량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서너 가지 문제집을 모아가지고 선생님이 스캔해서 문제들을 편집한 것인데 대부분의 기말고사 문항들이 이 문제지에 있는 그 개념 문제들을 변형을 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내면 답을 베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해한 걸 체크하기 위해서 어, 약간 변형한 식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눠준 실전 문제가 지금 3개가 있죠. 기말 대비 실전 문제가 3개가 있는데 문항 수가 꽤 많이 있어요.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미주알, 구주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 몇 개를 선생님이 선정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답만 체크하고 혹은 풀이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원격을 실시간으로 하는 건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물론 문제를 풀이하면서 여러분 실시간 하면서 뭐 질문 같은 거 바꿔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 문제들을 다 풀이하고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문 나는 것들은 선생님 설명 듣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의문이 나는 것들은 여러분이 따로따로 다 체크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개학하는 날 한꺼번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학교에서 여러분 진도 사항을 그 EBS 온클로 체크했다가 수업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님의 녹화 영상을 플레이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체크해서 집으로 연락을 뭐 전화라든가 그 문자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영상을 내리고 문제풀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전 문제를 풀이하기 전에 여러분 지수 법칙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물리의 그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에서는 아주 큰 수와 아주 작은 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근데 물리에서는 아주 큰 수를 계산할 때 10의 몇 성 이런 식으로 지수를 사용해요.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수를 계산할 때도 10의 마이너스 몇 성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지수를 사용합니다. 선생님이 책을 뒤져보니까 여러분이 지수 법칙을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계산할 때 숫자로 활용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어, 여기 질량 결손을 에너지로 바꾸는 그 지난번에 학습지에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캡처해가지고 이 캡처한 문제를 가지고 지수 법칙을 실제 계산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실제 문제 풀이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 나와 있는 예제는 여러분 지난번에 그 뭐죠? 특수상대성 이론 끝머리에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원리를 정리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그 정상적인 원자 수소예요. 동위원소가 아니라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아니라 일반 수소 원자 핵 4개가 결합해서 얘네들은 질량수가 1이죠. 1이니까 얘네 4개가 합치면은 질량수가 4가 돼요. 질량수 4는 통상 헬륨이에요. 그런데 양성자도 4가 되잖아요. 근데 양성자 가운데 플러스가 2개가 양전자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돼가지고 음,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그 수소 4개가 합쳐져 가지고 원자 핵이 되는데 그러면 질량수는 4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질량을 정밀하게 체크해 보면 요거 수소 질량은 1.007825 U가 되고 이 U는 양성자, 중성자 한 개 질량이에요. 그 다음에 헬륨은 질량수가 4니까 질량이 4U가 돼요. 그런데 이 소수점 이하
숫자가 조금 달라요. 다르죠? 이 수소가 한 개가 이거니까 곱하기 4개가 뭐 있으면 곱하기 4하면은 요거보다 이게 더 커요.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쉽게 말하면 4개의 수소가 4개의 수소가 요온 질량이 한 개의 H 이거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 뭔가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 차이 나는 걸 여기에 계산해 보니까 4개의 수소 질량 빼기 한 개의 헬륨 하니까 0.0028697U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질량 결선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계산하면 델타 E 이걸 델타 M C 제곱이죠. 델타 E 이걸 질량 결선 사라진 질량 곱하기 C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지금 사라진 질량이 0.028697 이거죠. 그거 그대로 집어넣어요. 0.028697 U가 얼마냐? U는 여기 나와 있죠. 곱하기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생 킬로그램. 이게 킬로그램이에요. 사라진 질량을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나타낸 거예요. 곱하기 C의 제곱. C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둡니다. 30만 킬로미터니까 3 곱하기 10의 5승이죠. 킬로미터인데 이걸 미터로 바꾸면 곱하기 10의 3승 해줘야 돼요. 미터 per 세컨. 요거 전체의 MC의 제곱이에요.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이 계산할 때 유효 숫자라는 게 있어요. 지금 질량의 그 핵자 한 개의 질량이 U의 U 있죠. 요 U 있죠. 1.66이랬어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 3개예요. 1.66. 그럼 이것도 곱하기 하는 파트너 이것도 3개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유효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서울시의 인구가 1100만이라고 합시다. 서울시의 인구가 1100만. 뭐 예를 들어 부산 인구가 356만 2천명이라고 합시다. 2천명. 그러면 이 서울시와 부산시 인구를 합치면 얼마일까? 이 서울시가 1100만이라는 것은 100만까지만 유효수자예요. 유효수자 두 개예요. 1110만인지 20만인지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만 이하는 더 할 필요 없어요. 부산시 인구 더할 때 350까지만 더 하고 350 56만이면 6만원 반올림 해가지고 360만 하는 거예요. 360만. 그럼 서울시와 부산시 합치면 유효수자 두 개 합쳐가지고 407 아니 그 1460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왜 2천명 빼느냐? 이거는 서울시는 1000명까지 따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할 때는 그 자릿수만큼 그 어느 한쪽 유효수자 작은 쪽에 맞추고 곱하기를 할 때는 유효수자 개수를 맞춰요. 예를 들어 이쪽에 유효수자가 3개면은 이쪽에도 유효수자를 3개만 하는 거예요. 자릿수가 아니라 3개만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28697이면 287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겠죠. 0.0287 곱하기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상 곱하기 이게 칸이 줘서 안 되네요. 잠깐만요. 이거 지웁시다. 이게 기능이 작동 안 하네. 이게 뭔가 약간 먹통이 되네요. 잠깐만 다시 쌤이 요거 껐다 켜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식을 다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287로 세 개로 맞춰서 이것도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이것도 한 개, 두 개, 세 자리를 맞춘 거예요. 곱하기든 나누기든 그 의미가 있는 곱하기 나누기가 되려면 서로서로 곱하는 두 숫자 혹은 서로서로 나누는 두 숫자의 유효 숫자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이거는 왜 안 맞추냐? 광속은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3으로 둡니다. 어차피 3이 유효숫자가 3개보다 작죠. 3개를 넘었으면 반올림 해가지고 3개로 맞출 필요가 있지만 그냥 3개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3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하는 방법은 자, 숫자는 숫자끼리 다 뽑아요. 0.0287을 2.87 곱하기 그러면 2.87이면 0.0287을 2.87이니까 요거 100배 해준 거죠. 100배 해주면은 여기다 27에다 플러스 제곱 10의 제곱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1.66 그럼 이 숫자 두 개는 뺐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빼요. 3의 제곱을 빼요. 곱하기 9 3의 제곱이니까 이제 지수만 끌고 모아요. 10에 마이너스 27에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그 다음 요거 10의 8승이 제곱이니까 10의 16이죠. 곱하기 10의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다 곱하고 그 다음 요거 두 개를 묶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대략 얼마죠 여러분? 2.8 곱하기 1.6이니까 한 뭐 4점 얼마 혹은 5 정도 나오겠죠. 곱하기 9니까 이게 뭐 곱하기 10보다 조금 작으니까 5보다 조금 작은 4점 얼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점 얼마 얼마 곱하기 근데 이게 40 얼마만 나오겠죠. 그죠? 10이니까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이 뒤에 지수는 마이너스 25 곱하기 10이니까 15에서 6이니까 10에 마이너스 이거 쌤이 계산하다 보니까 아까 여기서 이게 잘못했네요. 여기에 0.0287을 2.87 하면 100배를 올렸죠. 그럼 거꾸로 여기는 100배를 낮춰줘야 돼요.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4.87 곱하기 요게 사실 40 얼마인데 4.8로 했으니까 요건 또 여기서 뒤에서 하나 또 빼줘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29고 아니 빼주는 게 아니라 여기 4점 얼마니까 뒤에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29성 곱하기 10에 17성 1 더해주는 거예요. 이 40을 4로 했으니까 이 17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4점 얼마 얼마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9, 17이니까 마이너스 12 이 에너지니까 단위가 줄이 되겠죠. 실제로 계산기 때려보면 4.7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아니 4.2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계산하는 건 쉽게 말하면 유효숫자 개수를 맞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앞에 숫자는 유효숫자들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몇 점 몇몇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는 거예요. 보통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 많이 해요. 아니면 첫째 자리까지 하든가. 그거는 나중에 그 시험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구해서 반올림 해가지고 첫째 자리까지 적으시오. 그럼 여러분은 몇 점 몇몇이 아니라 몇 점 몇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곱하기 10의 몇 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 계산은 뭐 그닥 까탈스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마이너스 성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10의 마이너스 5성은 뭐가 똑같냐면 이건 간단히 보면 10의 5성분의 1이에요. 10의 5성분의 1. 그리고 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지수들은 곱하기 하면 지수끼리 합치는 거예요. 나누기 하면 지수를 그 분자의 지수에서 분모의 지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요 지수 법칙이 어머나면 여러분 중학교 수학책에 지수 법칙이라는 게 상세히 나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다항식 배울 때 x의 뭐 3성, 9성 이런 거 할 때 다 배웠죠. 거기에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할 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수 법칙은 이 정도 설명하고 이제 실전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수 법칙 이건 닫을게요. 자, 이제 실전 문제 봅시다. 제가 실전 문제를 보니까 실전 문제 2에 열역학 상대성 이론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상대성 이론은 실전 문제 1번에서 거의 다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상대성 문제는 1번 그 문제들을 유심히 풀어보더랍니다. 상대성 이번 시험에 상대성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은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그냥 통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실수하기 쉬워요. 공간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그닥 복잡하지 않은데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깊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적당히 외워서 적당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실제 문제 2부는 대부분 다 연력학 문제예요. 자, 연력학 문제 가운데서 한 10문제 가량만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스캔만 답하고 풀이 방식 간단히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열과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게 또 연결 끊어지네요. 잠깐만 여러분 선생님 태블릿 연결이 지금 상태가 조금 불안정해요. 자, 그러면 다시 1번 보겠습니다. 열과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그렇죠. 열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죠. 열 에너지는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다. 그렇죠. 열 에너지는 거시적으로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 열로 이야기하지만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그 어떤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나 분자들의 그 진동, 운동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물에 손을 넣어보니까 뜨겁다. 그 말은 그 물 분자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 분자를 운동시키면 실제로 그 물체가 뜨거워져요. 그게 바로 전자레인지 원리죠. 그 다음에 D가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이 활발히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이게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의 그 운동이 빨라져요. 분자에 바삭바삭 빨리 움직이면 우리가 사람이 느끼기에는 뜨겁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온도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온도는 내부 에너지에 내부 에너지하고 정확히 비례해요. 근데 이 에너지는 그 분자 속도에 따지면 이 에너지는 V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이 속력이 빨라지는 건 맞는데 비례해서 빨라지는 건 아니고 온도가 높으면 분자들의 속력은 어떻게 되죠? 루트 t에 비례해서 뭐 그렇게 되죠, 그죠? 그냥 t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루트 t에 비례한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부분도 은근히 그 미묘한 게 있어요. 그럼 2번. 자, 2번은 그 어떤 일정량의 기체가 그 상태 변화를 A, B, C, A, B, C, D, A부터 시작해가지고 B, C, D, 다시 A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일을 안 하죠. 왜? 이게 부피니까 V니까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일을 해요.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해요. 얼마만큼 하냐면 이만큼 일을 했어요. 그 다음 내려올 때 일을 안 해요. 근데 거꾸로 할 때도 일을 해요.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 일을 해요. 이거 빼줘야 돼요. 요만큼. 그럼 남는 거는 요 직사각 안에 이게 남죠. 이만큼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해준 거예요. 왜? 이렇게 할 때는 플러스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가 일을 플러스만 한 거예요. 기체가 일을 플러스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에너지는 줄어들어요. 내부 에너지는. 그 다음 이렇게 할 때는 기체가 마이너스 일을 했어요. 이 말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되면 일을 할 때는 이만큼 했는데 외부로부터 받을 때는 요만큼 받았으니까 결국은 요만큼의
직사각형, 정사각형 요 크기만큼 순수하게 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사각형의 면적은 요게 200이고 요 부피 차이가 2니까 2 곱하기 200, 즉 400J예요. 왜? W는 기체가 한 일은 P 델 V, 압력 곱하기 델 V죠. 그래서 압력 곱하기 V니까 이게 XY 곱한 거기 때문에 이 W는 이 XY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이 W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한 바퀴 돌면 이 면적이 요 위에 그래프 아래쪽 면적, 아래 그래프 아래쪽 면적 두 개 도는데 그 두 개 차이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폐쇄된 사각형 저 면적인 400줄이 되는 거예요. 3번이죠. 자, 3번 그림같이 피스톤이 있는 실린더에 기체를 넣고 가열할 했더니 피스톤이 가속도 운동을 하겠다. 자, 이 상황이 뭐냐면 이 열을 받으니까 이놈이 팽창하면서 이 피스톤을 힘을 주면서 피스톤에 힘을 F를 주면서 미는 거예요. 이 피스톤이 어떤 질량 M 있겠죠. 이놈이 가속도 A로 가속이 돼요. 그럼 이놈이 받는 힘은 M 곱하기 A예요. 그러니까 이 기체는 이 피스톤을 힘 F로 밀고 있어요. 따라서 이 기체가 받는 압력은 밖에 대기압 P0 더하기 이 피스톤에 가해주는 힘에 의한 효과. 그러니까 피스톤 면적분의 피스톤 밀어주는 힘 F. 이만큼이 바로 이 기체의 압력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운동할 때는 조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보통은 피스톤 무게 무시한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피스톤 무게 무시한다는 말 없어요. 피스톤이 가속도 운동을 한다까지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말은 이 피스톤 질량이 있다는 걸 암묵적으로 가정한 거예요. 자, 기체보다 평균 운동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뜨거워지니까 팽창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팽창하는 거예요. 밖에 일을 하지만 일을 하는 것만큼도 내부 에너지도 얼마만큼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Q를 받으면 이 Q가 내부 에너지도 올리고 그 동시에 밖에 일도 해줘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기억 맞고 그 다음 미연 기체 분자들의 압력이 높아진다. 그렇죠.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미는 거죠. 그 다음 D가 기체 분자가 팽창하면서 왜 일을 한다. 그렇죠. 부피 변화가 있으면 일을 하는 거예요. 기억 이었는데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연력학 제일 법칙. 연력학 제일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아까 공식 전거 있죠. 열량 Q를 받으면 내부 에너지도 올라가고 밖으로 일도 하고 요 두 개에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 그게 가해준 열량 Q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가해준 열량 Q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기체해준 열량은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거 기체 외부 하는 일을 할 것 같다. 이게 바로 요 공식 의미죠. 맞아요. 그럼 이건 열 에너지와 역할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 그렇죠. 이건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열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등적 가진에서 기체 외부 일을 한다. 아니죠. 등적이란 말은 부피가 같다는 소리예요. 부피가 변화가 없으니까 이 W는 P 델 V예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예요.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이 P 델 V가 제로예요. 따라서 W도 제로예요. 틀렸어요. 이 공식에서 틀렸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W 이퀄 P 델 V. 근데 델 V가 이게 0이면 당연히 이 W도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5번. 5번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압력을 줬을 때 어떤 압력이 있을 때 이만큼 Q를 줬더니 기체 부피가 0.01m 세제곱에서 0.03 세제곱미터로 증가했다. 이때 한일 얼마냐? 자, 한일은 공식에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P 델 V 하면 돼요. 자, 압력 나와 있죠. 압력은 뉴턴 퍼 제곱미터 제곱. 이걸 우리가 줄이면 그냥 파스칼이라고 돼요. 파스칼. 물리 표준 단위는 무조건 뉴턴, 미터 제곱, 킬로그램 이런 거예요. 그럼 저 압력은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3 곱하기 10의 5성. 이거 쉽게 말하면 약 3기압이에요. 10의 5성, 10만 기압이 10만 파스칼이 1기압이거든요. 곱하기 부피 변화
0.01에서 0.03이니까 부피 변화가 0.02죠. 딱 이거 계산하면 답이 심플하게 나오겠죠. 6 곱하기 10에 3승 4번이 나오겠죠. 그런데 받은 열량이 1.5 곱하기 10의 4승 줄이에요. 근데 그건 한 일은 이만큼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내부 에너지 증가를 쓰였겠죠. 이걸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그러면 실린더 단계인 그 어떤 이상기체가 변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이다. 지금 부피 변화가 없어요. 부피가 이거 쉽게 말하면 등적이에요. 등적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은 W 절은 써요.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한 일이 없어요. 외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온도는 일자다. 아니죠. 부피는 일자인데 압력이 상태 1, 상태 2, 압력이 쭉 올라가요. 압력이 올라간다는 말은 부피는 일자인데 압력이 올라간다. 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도 일자로 틀렸어요. 그럼 온도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외부로부터 열을 받아야 되죠. 일을 받아도 되는데 뭔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에너지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거나 외부로부터 열을 받거나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열을 받아서 내부에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열을 안 받고 누가 밖에서 꽉 눌러주는 일을 해도 안에 온도가 올라가요. 단열 압수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는 부피가 안 변하니까 그거는 제외시키고 오로지 열을 받는 것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그림같이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열을 가했더니 기체 압력이 일정 유되면서 압력이 일정 유되면서 부피 팽창이다. 이 Q 열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압력이 일정하면서 부피 팽창이다. 이거는 이 말은 여기 온도가 T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올라가니까 그 부풀어 오르면서 그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쉽게 말하면 샤리를 비추죠. 압력 일정할 때 그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샤리를 비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 팽창 동안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해서 고르시오. 기억, 기체 분자 평균선이 증가한다. 그렇죠. 온도 올라가니까 T가 올라가니까 평균선도 올라가요. 사실 루트 T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기체 온도가 상승한다. 그렇죠. 그 다음 D가 기체가 없는 일은 기체가 외부의 하늘과 같아. 이거는 아니겠죠. 이놈이 일을 하면서 내부 온도 올라가요. 일도 해요. 근데 두 개가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공식을 따지면 Q 이걸 델타 U 더하기 W 이건 성립해요. 그런데 요 두 개가 같다는 부분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밀폐된 용기에 내부 에너지가 300J이 생겨서 들어있다. 뭐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처음 내부 에너지가 300J래요.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예요. 그 온도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온도 같으면 같은 기체일 때 온도가 같으면 무조건 내부 에너지 같은 거예요. 온도가 변화가 없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기체가 외부로부터 50J의 열을 받아서 단열 압축되었다. 단열 압축이란 말은 뭐냐면 안에 안에 내부 에너지가 그 열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다른 거니까. 피스톤을 눌러가지고 이 공기 압축이 됐어요. 그럼 안에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온도 올라간다 말은 뭔가 그 일이 열 에너지 바뀌던 소리야. 내부 에너지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발생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외부로 50줄의 일을 받았으면 전부 다 내부 에너지로 다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에서 50 합쳐가지고 350이 되겠죠. 그 다음 9번.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를 낙서한 것이다. 실린더 외부 사이 열 추이 없이 피스톤을 잡아당겼을 때 단열이에요. 이거는 피스톤을 잡아당기면 밖에서 이거는 밖에 일을 해준 게 아니에요. 밖에서 억지로 기체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기체는 원래 안에 압력이 세져가지고 팽창할 때 밖으로 밀어 일을 하죠. 그런데 팽창할 압력이 아닌데도 밖에서 억지로 잡아당겨가지고 이 기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럼 기체가
타이어에 의해서 일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기체는 평점 일을 했기 때문에 밖에도 일을 해줬기 때문에 물론 바깥 놈이 잡아당겨서 일을 한 거지만 어쨌든 일을 한 거예요. 했기 때문에 이건 내부 에너지 감소를 해요. 일을 한 것만큼. 따라서 내부 에너지 줄이겠죠. 내부 에너지 줄이니까 이 온도가 T가 내려가요. 내려가면 당연히 압력도 줄죠. 부피도 원래 부피가 그대로 있어도 온도가 떨어지면 압력이 줄는데 부피마저 늘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기체 압력은 증가한다 아니라 감소하겠죠. 그럼 기체 내부는 증가한다. 아니죠. 온도 떨어지니까 감소하죠. D가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감소한다. 그렇죠. 왜? 밖에 일을 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 온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평균 속력 감소해요. 그 다음 10번. 10번은 열기관의 그 사이클 과정을 간단히 나타낸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열기관에 대해서 선생님 구질구질하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자, 이건 그냥 답만 간단히 체크합시다. 여러분 나중에 학시 보고 그 내용 한번 확인해봐요. 답은 기억 맞고, 이게 외부 일을 한다. 이거 밑에 P가 요 밑에 면적이니까 일을 하는 거 맞죠? 그 다음 과정에서 온도가 하강한다. 과정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요 그래프보다 요 그래프가 온도가 낮은 거죠? 온도는 P 곱하기 V가 바로 온도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어떤 요 좌표가 P, V를 가지고 있어요. 요 좌표도 P, V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 곱하기 보면 그 곱하기 한 값이 T에 비례해요. PV가 크면은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 1번보다 요 밑에 2번 아니 1번 2번이 아니네. 여기보다 요 지점이 PV 값이 더 작아요. 온도가 더 낮아요. 다르게 하면 PV 그래프에서 요놈보다 요놈이 더 차가워요. 요놈이 온도가 더 높다는 소리예요. 요 위로 갈수록 T1, T2에 있으면 이 T1이 T2보다 온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디귿선 과정 1, 3에서 과정 1, 3이네. 1, 3에서 기체 분자 평균 속력이 감소한다. 이거 1, 3은 동원곡선이죠. 온도 같은 거죠. 평균 속력은 변화가 없어요. 이거 선생님, 이거 불필요한 설명이네. 어쨌든 이 설명도 맞긴 맞아요. PV의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은. 여러분, 연력학 문제 풀 때는, 무슨, 모든 물리 문제가 그렇겠지만, 그 조건을 반드시 잘 봐야 돼요. 그 어떤 경우는 좀 어이없게도, 그 문제 조건 속에 그냥 답이 다 있어요. 풀이할 필요도 없이 조건 속에 바로 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출제 오르겠죠. 그 다음 11번. 이 11번 문제는 약간 이상해요. 여론의 접촉에 기초온도 일정히 유지하도록 하였더니 기체부피 방지하였다. 기초온도 일정히 유지하도록 하였더니 기체부피 방지하였다. 이 말이 이상하죠. 일정히 유지하였더니 기초온도 일정히 돼 있으면 기체부피도 일정히 가만히 있잖아요. 팽창할 리가 없잖아요. 이건 사실은 제 생각에 온도가 일정히 이게 여론에 이걸 갖다 대니까 이 뜨거운 열이 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이 부피가 여론과 같아지면서 기체가 부피 팽창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약간 이상하죠. 혹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온도 일정히 유지한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기체 부피가 팽창하였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온도 일정히 유지한 상태에서 기체 부피가 팽창할 수가 있나? 기체 양 변화가 없이? 어쨌든 이 문제를 약간 미스터리예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열원에 접촉시켜서 그 열원의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 열원에 그 뜨거운 열원에 접촉해서 예를 들어 온도 일정히 지기까지 그때 기체부피 팽창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열원의 열을 받아가지고 온도 올라가면서 기체부피 팽창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열원하고 온도가 같아지면 그 팽창이 멈추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렇게 놓고서 이제 문제나 봅시다. 이 과정에서 기체 변화에 설명 옳은 것을 보이서 고르시오. 기체 내변 증가한다. 그렇죠. 어쨌든 열에 의해서 되니까. 그런데 이 문제 지문에 의하면 말이 안 돼요. 열에 접촉하여 기초 온도를 일정히 유지하도록 하였더니
일정이 유지하도록 하면은 내보내지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예요. 이 쌤이 왜 이 문제에 사고하는지 알겠죠? 열에 접촉하여 기체 온도가 일정 온도, 여름과 같은 일정 온도에 도달하기까지 뭐 기체불 팽창 이렇게 해야 문제가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 어쨌든 그 수중에서 이야기합시다. 그다음 내부인 증가한다. 이 증가는 그게 지문 보면 기체는 일정 유지하도록 하겠다. 일정하면 내부인 증가하는 게 아닌데. 이 문제 조건 부정하. 여러분 이 조건 부정 꺼버려. 조건 부정하. 이게 쌤이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이상해요. 내용이 이상해요. 기체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온도 일정하면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거 그냥 X 해버려. 이 C는 제외. 11번 문제 풀지 않습니다. 보리오. 혹시 쌤이 조건 해석을 잘못한 거면 나중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을 뭐 등교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2번 12번은 PV인데 이것도 좀 까탈스럽네요. 과정 A, 과정 B 온도 변화, 내분지 변화라. 자, 이거 그냥 상대방에서 씁시다. 이게 심플하게. PV가 NRT예요.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어 P1, V1이 있고 여기도 P2, V2가 있어요. 아니 P1 다시 V1 다시 합시다. 이것도 P2, V2가 있고 P2 다시 V2 다시가 있어요. 그럼 이게 델타 T는 여기에 의하면 NR분의 델타 PV예요. 이 PV 값의 증강 그걸 NR로 나눠주면 그게 델타 T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싹 다 비교를 해보면은 답은 1번이 나와요. 뭐 이거 설명이 좀 매우 길어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 문제는 이런 연력학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A, B는 단일 과정. A, B는 단일인데 부피가 줄어요. 여러분 단일에서는 온도가 올라가 있죠. 그 온도 올라가요. T가 올라가요. BC는 등하 과정. BC는 등하 과정이다. 압력 일자인데 부피가 늘어요. 이 말은 온도가 상승, BC는 온도가 상승해요. BC도 온도 상승. 이런도 온도 상승.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으로 고르시오. AB 과정에서 모래의 양을 감축했다. AB는 단일 압축시키려고 그러면 힘을 줘서 눌러야 돼요. 따라서 모래를 줄이면 안 되겠죠. 또 오히려 더 늘려야겠죠. AB 과정에서 기체 내부에는 증가한다. 그렇죠. 압축되니까 외부에서 열을 받으니까 그게 전부 다 내부 에너지로 바뀌어요. 바뀐 내부 에너지가 단일되게 되면 밖으로 열이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거 맞아요. D가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라는 것 같아. BC 과정에서 자, BC는 부피도 늘어요. 이 흡수열은 내부의 증가뿐만 아니라 플러스 1도 쓰이죠. 요 두 개 합한 거하고 흡수열이 같은 거예요. 따라서 D것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쪽 봅시다. 지금 시간이 39분이에요. 쌤 조금 더 빨리 설명할게요. 자, 14번. 이 14번 또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네 보니까. 이게 약간 특이한 사항이죠. 요 칸막이가 있는데 이 칸막이를 제거하는 거예요. 싹 제거. 그럼 이상기체가 이 전체가 쫙 퍼져버리겠죠. 근데 이거는 상황이 좀 특이해요. 지금 이게 외부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뭘 밀면서, 피스톤을 밀면서 밖에 있는 공기를 밀면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이쪽은 진공이란 말이에요. 진공. 아무것도 없는 진공적으로 공기 퍼진 거예요. 따라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W가 제로예요. 쉽게 말하면 이 온도 변화가 없어요. 내부 에너지 같아져요. T 일정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피스톤을 그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저항해서 외부 압력에서 밀어내면서 공기를 밀어내면서 팽창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중으로 확대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자유 팽창이라 그래요. 자유 팽창. 자유 팽창은 여러분 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 온도와 같아요. 즉 내부 에너지 똑같아요. 따라서 이 답은 기억, 이연, 디귿 셋 다 맞아요. 자, 자유 팽창은 온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왜 그런가 이를 한번 곰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것도 15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콕 열면 이쪽이 진공이에요. 이 공기, 원래부터 그 대기압에 공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이 기체 퍼져나면 그냥 반반 퍼지는 거예요. 한번 퍼지고 나면 원래대로 다시 이 한쪽으로 모일 가능성은 없어요. 이 물론 분자들이 와서 운동하다가 우연의 일치로 모두 분자들이 이게 한쪽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이건 가역 과정이 아니에요. 비가역 과정이에요. 비가역 과정. 확률적으로 이렇게 양쪽에 흩어져 있을 확률이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쪽에만 이렇게 저절로 모였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동전을 지금 알게니까 이게 1000개를 합시다. 이 1000개의 분자들이 어느 한순간 그 왼쪽 오른쪽 어딘가 존재하겠죠. 근데 1000개가 전부 다 왼쪽에만 존재할 확률은 있긴 있어요. 매우 희박해요. 여러분 동전 1000개를 한꺼번에 왕창 던졌더니 1000개 전부 다 안면에 났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하루에 10만 원씩 던져보세요. 1000개 다 안면 놓는가. 나올 확률은 있어요. 근데 그게 0.00001%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수천 수억 번을 던져도 동전 1000개가 전부 다 안면에 놓을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이 1000개의 분자들이 이쪽에 왼쪽에만 우르 모여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비가역 과정이에요. 근데 B 상태에 저절로 A 상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들어오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거의 희박하단 말이에요. 확률론으로 따지면 양쪽에 500개, 500개 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다음 3번.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하여도 B의 상태, A 상태 되도록 할 수 없다. 이건 아니죠. 누가 힘을 줘가지고 이 피스톤을 누가 쫙 밀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넣으면 되죠. 그럼 한쪽에 모이죠. 이게 X예요. 그러니까 그게 엔트로피 줄일 수 있어요. 그 엔트로피 줄이려 그러면 외부에서 그 일을 해줘야 돼요. 저절로는 줄지 않아요. 그 다음 16번. 비가역 과정을 보기 위해서 인도를 보시오. 이건 답만 선택할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력, 비가. 이거 확률적으로 가장 그 자연에서 자연에서 그 외부 간섭이 없을 때 저절로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쪽으로 어떤 그 물질들이 분포한다는 거예요. 순수의 확률 통계적인 문제예요. 뭐 알아듣기 쉽게 상식 언어로 얘기하면 자연은 무질서한 쪽으로 움직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17번. 그런 것이 고온의 물질, 저온의 물질 접촉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저온의 물질, 고온의 물질. 이거 아니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죠, 이게. 당연한 소리예요. 이거는 그 연료가 1부치, 아니. 그 연료가 2부치기에 의해서 그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두 물체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이 되면 열평형 상태가 된다. 그렇죠. 그런 걸 열평형 상태가 그래요. 열평형 상태에서 다시 공허 좀 나누지 이런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열평형인데 여기 열이 저절로 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면서 뭐 차가우면 더 차가워지고 뜨거우면 더 뜨거워진다. 그런 거 생기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의 없어요. 그다음 18번. 연력학 부제에 대한 설명 중 가로에 알맞은 말을 집어넣으시오. 쭉 읽어보면 고온의 물질 더 뜨거워지는 현상, 에너지 보존 부칙인 연력학. 그렇죠. 고온의 물질 더 뜨거워지는 건 차가우면 더 차가워지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 에너지 보존 부칙은 위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연력학에 관련된 에너지 보존 부칙은 제1부칙이에요. Q 이퀄 델타 U 더하기 W다. 여기 위배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부칙이 위배돼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는 거. 그게 엔트로피 증가하는 쪽으로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난다. 그게 위배되는 거예요. 그럼 19번. 자, 연력학 제2부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O. 이건 답만 체크할게요. 그 O, X, O가 돼요.
이거 연립학 제2법칙을 다 의미하는 것들. 1번, 2번, 4번은 다 연립학 제2법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모드 일로 바꿀 수 있다. 불가능하죠. 한 번 일로 바꾸면 그 다시 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를 쓰면은 에너지 자꾸 열로 바뀌어요. 열로 바뀌면 이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물론 에너지 자체는 보존이 돼요. 에너지 보존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를 아껴 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에너지를 써도 어딘가 그 에너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걸 바뀌어가지고. 다만 더 이상 쓸 수 없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열 에너지 행태로 바뀐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다 연력계 2번째가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 20번. 어떤 자동차 엔진에서 사용된 연료 에너지는 엔진의 한 일보다 내로크다 한다. 처음에 연료 에너지 써요. 그래가지고 일부가 일로 빠져나가요. 나머지 일, 아니고 나머지는 다시 밖으로 Q 다시 빠져나가는 거예요. 배기가스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Q가 요런보다 4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4분의 1만 W 나온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이 Q로 나오겠죠. 그럼 이 엔진 열효율이 얼마냐? Q분의 4분의 1 Q예요. 따라서 이거는 25% 되죠. 25%. 자, 다음 장. 이게 설명 분량 꽤 많네요, 여러분. 지금이 46분인데, 지금 여기가 사쪽이죠. 아, 4, 5, 6. 이게 남은 게 7쪽까지 있네. 꽤 많네. 자, 여러분. 요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보니까 딱 47분 지났는데, 뭐 3분 정도 남았네요. 오늘 답 체크한 거 한번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혹시 미심증이 있거나 뭐 좀 풀이가 이상한 거 없나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면서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